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크레스티드 게꼬 알을 어떻게 안전하게 부화시킬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설명에 앞서서 제가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큰 거위 알을 하나 가져오셔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이거 부화 한번 시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알을 받아가지고 막 진짜 잘 때도 품고 자고 이불에다가 덮어놓고 학교 갈 때 막 덮어 막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니 뭐 한다고 그걸 부화시키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건 부화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부화할 알도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마음이 딱 그 마음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합니다. 이 뭔가 크레스티드 게꼬 알이 부화를 안 해요. 크레스티드 게꼬 알이 태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세팅하는지 찾아봐가지고 세팅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보여주시면 그게 부화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부화할 알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알을 세팅을 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다가 넣어놓고 하루하루 정말 기대를 하고 부화할 때까지 막 기대하고 하다가 태어나면은 막 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작을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나의 그 기다림이,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막 품었던 것처럼 아주 무의미한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옛날에 저희 아버지도 나빴지만 잘못된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정확하고 쉬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해치 이지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크레스티드 게꼬가 됐든 파충류가 됐든 부화시킬 때 가장 좋은 재료예요. 가장 좋은 재료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전에는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애들도 너무 많고 해서 이 재료를 못 썼었는데, 이 제품을 못 썼는데 이번에 레파즈 사장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굉장히 싸게 공수해온 김에 여러분들께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크레스티드 게꼬 부화하는데 정말 제가 큰 도움이 됐다면 하나만 사주십시오. 네, 가격 싸거든요. 오케이. 어쨌든 이 제품을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시죠? 홈쇼핑 너무 파리 피플 같나요? 왜 그러시죠? 자, 그래서 좀 가까이 와주십시오. 네, 가까이 와주시고. 자, 오늘 일단 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크레스티드 게꼬가 갓 낳은 알입니다. 알 보시면 진짜 완전 도자기 알이 뽀얗고 알 사이즈도 크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아주 건강한 알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알이 태어났는데 이 건강한 알을 정말 여러분들이 죽음의 환경에다가 알을 넣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 제품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쓰기가 쉽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쓰시면서,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뜯어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뜯으면 이게 지금 제품이 500g 정도인데 여러분들께서 500g 정도면 사실 한 1년은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러분들께서 부화를 시킬 이 컨테이너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걸 준비를 해놓고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진짜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이게 제가 진짜 이때까지 수만 마리를 브리딩 해보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 정도. 근데 이 에그 컨테이너는 여러분들께서 조그만한 거를 쓰셔도 되고 큰 거를 쓰셔도 되고, 이제 그래도 작은 것보다는 큰 게 훨씬 더 부화율이 좋습니다. 너무 작은 거 쓰는 것보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요렇게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 정도 보면은 새끼손가락 한 마디. 근데 이 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정도 양만 담았다면 요 양을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이 비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거를 그대로 물에다 붓습니다. 물에다 부어. 물에다 부으면, 자, 물에다가 부으면 이런 흙먼지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거를 흙먼지가 나오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제품 자체가 돌이에요. 이 돌을 깨서 만드는 겁니다. 돌을 깨서 만드는 거라서 이런 흙물 같은 게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부화를 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가 일단은 담궈 두시고, 왜냐하면 이 돌이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을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자, 이렇게 한번 쌀 씻듯이 이렇게 한번 씻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안 씻고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물에 담궈주는 이유가 이 돌 안에, 이 성분 안에 물이 들어가야 돼요. 이걸 축축하게 젖게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 통에다가 그대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축축하게 만든 이 돌을 그대로 부어주시고, 자, 이걸 또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알을 올리니까 그게 내가 진짜 답답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이렇게 축축한 상태에다가 알을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알은 물이 묻으면 안 돼요. 알이 웬만해서는 이런 물과 직접적으로 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부화를 완벽하게 시키고 싶고 정말 안전하게 부화를 시키고 싶다 하면은 아까 기억하시죠? 아까 손가락 한 마디 정도였죠? 다시 한 번 더 부으세요. 한 번 더 부으시고,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정도의 양이 얼추 되죠? 이거를 그 위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뿌려주세요. 네, 다시 한 번 더. 네. 이 차이가 여러분들이 부화를 시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이가 부화율을 거의 진짜 몇십 % 차이가 납니다. 예,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알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알을 넣을 때 뭐 알의 방향이 돌아가면 어떡하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알이 이제 세상에 나온 지 며칠 안 됐을 때는 위아래 방향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 방향이 섞여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 알이 뭐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란처럼 이렇게 톡 깨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고무처럼 탄성이 있습니다. 이 알 자체가, 크레스티드 게코 알 자체가. 그래서 깨지지 않으니 이렇게 만지셔도 되고 너무 조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이거를 막 덜벌벌 떨면서 하다가 이렇게 바닥에 톡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이게 그 계란처럼 깨지는 그런 알이 아니라 탄성이 있다 보니까 그 충격이 알 내부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알 내부로 들어가면서 알 내부에 있는 뭐 핏줄, 혈관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을 절대 떨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살짝 이렇게 묻어주세요. 예, 알을.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통이 흔들렸을 때 알이 같이 안 흔들리게 이 정도로 딱 묻어주시면 된다. 그리고 나서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크레팍스 사장님, 이 알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될까요? 안 뚫어야 될까요? 뚫는 다음에 몇 개를 뚫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다 구멍을 굳이 뚫지 않아도 돼요. 왜? 여러분들은 이게 궁금해가지고 열어보실 거니까, 중간에. 그치만 만약에 안 열어볼 거다 하면은 많이 뚫을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뚫을 필요도 없어요. 위에 뚫으시면 안 됩니다. 위가 아니에요. 알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뚫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가 아니에요. 옆에다가 뚫으셔야 됩니다. 옆에다 기왕 뚫을 거면 옆에다가 뚫으시면 됩니다. 예, 옆에다가.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 둘 이렇게 뚫어 주시면 되고, 위에다가 뚫지 않고 옆에다가 뚫는 이유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알도 호흡을 하면서 그럼 이제 이 부산물, 노폐물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위로 뜨기보다는 보통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위에 뚫는 것보다 옆에다가 뚫는 게 그런 것들을 빼주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옆에서 보시면 밑에는 축축한데 위는 건조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축축한 이 돌이 먹은 물이 이 알이 부화하기 전까지 조금씩 기화를 하면서 이 안의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 안이 아주 고습한 환경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부화를 시키기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께서 알을 받으셨으면 이 알 위에다가 오늘 날짜를 써주셔야 돼요. 오늘 날짜가 모르겠으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알을 어디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들께서 인큐베이터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거고,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인큐베이터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 알을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지 인큐베이터 없이 알려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크레팍스에서 하얀 걸 쓰던데, 이 초록 색깔 이거는 좀 다른 건데 그냥 하얀색을 팔아주시면 안 되나? 하얀색은 알려드렸는데 이게 쓰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도 많고, 그리고 이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물을 먹고 물을 증발시키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큐베이터가 위치한 공간의 습도 관리까지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쓰시면. 근데 이 초록색을 쓰시면 여러분들께서 습도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방금 제가 세팅한 대로만 하면 습도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온도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집에 인큐베이터가 없을 거예요. 자, 대신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어떤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장소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집에 들어가 창문을 열면은 온도가 바뀔 것이고, 갑자기 난방을 돌리면 또 온도가 바뀔 것이고, 외부 온도에 따라서 인큐베이터 부화가 될 알이 있는 곳의 온도가 막 들쑥날쑥하지만 않으면 돼. 오전에 22도였다가 저녁에 24도 이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아니라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게 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이 아이스박스예요. 아이스박스. 예, 아이스박스. 이게 그러니까 일반 스티로폼 박스 말고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아이스박스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알을 넣어줄 예정입니다. 근데 이 알을 바로 넣느냐, 바로 넣는 것보다 이 알이 이 아이스박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뭐 하나 깔아주시고, 여기 한 번만 비춰주세요. 밑에다가 뭐 하나 이렇게 통 같은 거 깔아주시고 그 위에다가 알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온도계 같은 걸 넣어주시고 이거를 바닥에다가 두시면 안 돼요. 왜? 바닥에는 난방이 돌아가기 때문에 난방이 돌아가면 안이 갑자기 뜨거워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이 돌아가는 데 두지 마시고 집 안에서 서늘하고 좀 서늘한 곳, 해가 들지 않는 곳, 특별히 온도 편차가 없는 곳, 제일 추천드리는 곳은 집에 만약에 화장실이 2개인데 화장실 하나를 잘 안 쓴다. 그러면은 나머지 화장실에다가 넣어주시면 딱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만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부화를 굉장히 쉽게 시킬 수가 있고, 근데 우리 집에는 이 아이스박스조차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없어요. 온도가 막 들쑥날쑥하지 않는다. 내 방이 들쑥날쑥하지 않는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이 해치이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해가 들지만 않으면 돼요. 해가 들지만 않고 어두운 곳에다가 해주면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크레팍스에서 이 많은 알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부화시킬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제품을 아마 구매하시면 한 1년 내내 정말 두고두고 쓸 거예요. 네, 두고두고 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하나 사주십사 하는 말이고, 그것도 하나 지금 사면 좋은 게 지금은 이제 처음 출시를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가져가셔가지고 해칭을 정말 안전하게 시키시고, 그리고 또 건강한 크레가 태어나면 그 건강한 크레를 보면서 행복해지시고, 예,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께서 사주시면 조금 돈 벌고 직원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 추가적으로 이건 어떻게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오.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레팍스였습니다.